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루스 방송 이승환 진행의 할 말 한다 코너를 맡은 허인구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3월은 기어코 올 거고 올 것입니다. 따스한 봄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뼈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3월 10일의 상처입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든 것은 2016년도 10월달 탄핵에 반대해서 태극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나간 우리의 3월 10일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큐와 리얼리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자기 소개해 주실까요? 저부터요? 네. 예, 김앨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전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김용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3월 10일 그 사건을 잊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고 또 수많은 애국운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3월 10일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패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 우리 3월 10일 날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시죠? 누구 먼저 할까요? 3월 10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또 현장의 증인이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전까지는 집에서 밥하는 아줌마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종편부터 해서 매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나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처음에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구나. 정말 그런 생각도 했고 하여튼 굉장히 분개했어요. 그런데 너무 입에 담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얘기를 이 도대체 방송국 종편은 그만두고 그래도 어떻게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KBS나 MBC나 이런 공영방송에서 대통령이 아직 임기도 안 끝나서 지금 계시는데 대통령님 아직 자리에 계신데 저렇게 여성 대통령을 텔레비를 통해서 욕을 하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적나라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또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갖고 광화문에 막 밤마다 촛불들이 모여갖고 막 하기 시작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0월에 이제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대통령을 그렇게 흉보고 욕하고 난리를 쳐도 임기를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탄핵시키는 건 아니지 않는가. 여태까지 정말 지나온 대통령들이 정말 정치를 잘해서 그냥 놔둔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볼 때도 정말 정치를 못했지만 한번 대통령을 뽑으면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넘어가줘야 되는 거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대통령을 갖다가 너무 저렇게 한다 했는데 광화문에서 텔레비 비춰주는데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너무 흉측하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 지금 현재 서울역에 그 뒷골목에서 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이제 제 친언니하고 이제 나갔어요. 우리 언니하고.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강사가 윤창주 씨가 왔었고 한 3,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가 서울역에서 말입니까? 예. 그때 처음부터 나오신 겁니까? 예, 그렇죠. 제가. 다른 분들은 어땠을까요? 예. 저는 그날 그 현장에 못 나갔지만 네. 예, 그 당시 이제 3월 10일 헌재가 있기 전에 왜 그 8대 0이란 그 숫자로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과연 누가 8대형을 내리도록 지령을 내렸을까? 라는 것을 이제 조금 뭐 생각하고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10월부터 집회를 하기 시작했고 또 나오고 또 대부분 저는 12월 달에 그때 나왔고 3월 10일 날에도 그날 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큰 기대감으로 사실 그날 갔었거든요.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은 태극기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세월호 그 사건 이후로 네. 광화문에서 이제 촛불 집회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국회에서 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부터 제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에 대한 거를 갖다가 스스로 한번 추이를 검토를 해보자.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회는 별도였고,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국이 이렇게 흘러가야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무님 말씀대로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대통령께서 탄핵이 왜 돼야만 맞아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제 그 추이를 저 나름대로 이제 따져보게 됐죠. 네네. 그래서, 네. 참 그런 말씀을 들으면 다 한 가지로 주부였었고, 저도 그냥 대학 시절에 데모를 하더라도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런 정치를 전혀 모르는 그냥 순수한 일개 시민이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느낌 받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태극기 집회는? 그래서 3월 10일 전에는 10월 말일 때 한번 가볍게 하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탄핵이 너무 잘못되고 이상하다는 게 느껴져서 제가 그렇게 인터넷을 뒤지고 막 이게 유튜브를 보고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그 박사모를 찾아 들어갔어요. 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박사모의 밴드에 가입을 한 회원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박사모 회원으로 그냥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탈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뭔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박사모 밴드를 또 카페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서 네네. 그 올라온 글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알게 거죠. 됐죠. 예. 어떤 진실, 거짓,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님이 따님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유언비어. 네. 도저히 이거는 그분이 인품으로, 제가 아는 인품으로는 할 수 없는 것만 방송에 얘기를 하니까 이걸 처음에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너무 방송에서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저도 놀란 게 뭐냐 하면 방송이 뭔가 수상하다. 김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 언론사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치의 문외한이었지만도 그 일반 그 소시민들은, 민초들은 일반 뉴스나 공영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네. 모든 소식을 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토당당하게 어떻게 그 대통령께서 탄핵을 왜 당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커게 된 거죠. 방송이 서로 똑같은 내용 방송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만 네. 순수하게 믿고 있다가
소추안이 이제 가결되고 나서부터 이제 헌재에서 계속적인 그 재판 과정이 비춰졌죠. 네, 네, 네. 그러고서 보니까 탄핵에 대한 진실을 저 스스로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해서 네, 네, 네. 거꾸로 이제 추이를 이제 쫓아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진실을 나름대로 이건 아니구나 했을 때 이미 탄핵 그 헌재에서 그 탄핵 그가 이제 발표되면서부터 저도 이제 박상호도 아니지만 집회에 이제 네. 참여를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눈보라 속에서 집회를 했었고 그 눈보라 속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밥을 먹는데 눈비와 함께 밥을 비벼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날 기억나시죠?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날 눈물 쓸 때. 행군할 때 네. 너무 막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그 대형 태극기에 눈이 쌓여서 이게 얼어가지고 막 그 털어내는데 너무 막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너무 큰 태극기에 이렇게 물이 먹으니까 무겁고 또 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앞에 우리 이제 행진하면서. 네. 예, 그러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끝까지 논의들까지 그 비 눈을 다 맞아가면서 참 좀 생각해보면 그날 눈을 맞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3월 10일 날 좋은 기쁨의 소식이 올 거야. 그 기대에 차서 그랬죠. 그날 아침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그날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 네네. 이거는 탄핵이 기각될 거다. 네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정상적이라면은. 정상적이라면. 예, 네네. 박근혜 대통령님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통과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파면이나 이런 기각도, 그러니까 이게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기각될 것이다. 그렇죠. 기각될 네네.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게.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다 그렇죠. 저도 정상적이라면. 그날 아침에 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 축하 파티하려고 술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날 사건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요, 아픔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우파들이 열심히 들게 흔들고 있는데 다양하게 분산되어서 또 대한문에서 이곳저곳에서 다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번 3월 10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는가. 3월 10일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기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좀 심도 깊게 3월 10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날 산정인이시죠? 저도 네. 산정인이지만 예.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날을 그냥 3.1령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예. 네, 저는 3.19 그날은, 항쟁. 예, 3.1령 항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그날 절대로 우리 대통령님이 기각이나 뭐 탄핵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파면은 더욱더 생각을 안 했고 그럼요. 그런 일로 또 노무현이도 탄핵을 했었지만 그건 절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봤었죠. 그리고 또 헌법 84조에 분명히 우리가 들을 때 대통령은 외환죄나 또 내란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임시에 형사적인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네. 잠깐만요. 그 법을 적용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했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나라 원칙이 있잖아요. 법치주의. 그렇죠. 그 법치주의가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날은 대한민국이 망한 날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외쳤어요. 그날 이게 기각도 아니고 각하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는 파면한다. 난 지금도 그 이정미의 그 박근혜를 다 파면한다 소리에 그 악몽이 그거만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데 생각도 않은 파면을 하는데 너무 그때는 벙했어요. 뭐지 이거? 이정민 씨가 파면 권한 있습니까? 그날 거기 한 가지 잠깐 거기 넣어드릴게요. 네. 네네. 그 이정미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네네.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헌법재판관은 네네. 9명이 모여야만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렇죠.
8명이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할 수 없다. 네네. 라고 심의만 할 수 있다. 본인이 네네. 이정미 입으로 본인이 말을 했는데 본인이 한 말을 뒤집었죠. 그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어겼다. 그러면 헌재의 신뢰성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상식만 해도 9명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8명이 해서 그것도 법에 없는, 법 조문이 없는 파면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했다. 불법 파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날 그렇게 파면 용어를 사용했지요. 네. 녹음이 다 돼 있고 정확히 방송에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자유 거죠. 대한민국 네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어느 시민이든 통수권자가 법에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준해서 조사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파면을 시키든 뭐 네. 어떤 감방에 집어넣어서 죄를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시간에 왜 그 시간에 맞춰서 임박해가지고 파면 선고를 했는지 그에 대한 이제 의혹점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뭐 밝혀지겠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 두 번째 법치의 나라, 이 두 가지의 어떤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 법치를 무너뜨렸을까요? 그거 말씀하세요. 아니, 하세요. 예. 난 이따 할 얘기.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이제 최초의 사건이 이제 손석희 태블릿 PC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2016년 10월 한 20 며칠쯤 되는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달 2016년 10월 1일 네네.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네네. 그 연설문을 보시면은 그때 북한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암시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1일 연설을 잘 들어보면은 네. 대한민국의 국격이 점점 높아지고 네네. 경제도 굉장히 좋아지고 네네. 이 통일은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에 의해서 네.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로 가는 것이 네. 그 프로그램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월 1일 날, 이거는 조만간 김정은이가 죽고, 네네. 저쪽에 그 태영호 공사가 그 네. 몇 달 전에 그 탈북했었죠. 네네. 그래서 쟤네들은 조만간 무너질 거라고 하는 희망에 차 있었죠. 자유대한민국이. 네, 맞습니다. 그 희망을 손석희가 이제 그걸 무너뜨리기 시작을 한 건데, 그 손석희를 사주한 사람이 누구겠냐. 결국은 그 후에 보면은 이 촛불은 민심이다. 네. 다음 정권은 내 손으로 만들겠다. 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요? 이명박이죠. 네. 그러니까는 당시에 촛불이 일어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조기에 탄핵이나 하야를 통해서 물러나야 이득을 가장 취할 수 있었던 자가 누구였나? 바로 이명박이었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이 누구의 이득이 문제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자기 그 친이계, 네네. 친이계라고 하는 패거리의 이익이 우선인 사람이죠. 나라가 무너지면 이익이 무슨 필요 있나요?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 비극입니다. 그날 그 3월 10일 날 헌재의 파면 소식을 저는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뒷자리에 있으면서 누구 한 사람이 인터넷으로 바로 보고 통곡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앞부분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네. 그때 혹시 김전문인 눈으로 봤다면서요? 네, 제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들도 이제 너무 분하고 네네. 이제 이 파면은 불법 파면은 인정할 수 없다. 저는 뭐 네. 그날 미쳐가지고 난 인정 못한다고. 그리고 막 울고 너무 난 그냥 아이고 대한민국 망했다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돌아다녔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미쳐가지고 막 예, 그러고 예, 다니다가 헌재에 가서 우리가 항의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무대 쪽으로 막 뛰어나갔죠? 밀고 갔어요. 네네. 가는데 보니까 버스로 이제 우리 애국자들이 넘어오고 이제 버스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겹으로 쳤더라고요. 버스를.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스와 버스 사이가 이렇게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로 놔두고 네.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무대 쪽으로 가니까 그 무대 앞에 이제 뭐 정광용 씨는 없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허평환 장군님이 계셨고 정미용 대표가 있었어요. 네네네. 막 사람들이 거기다 물병을 던지고 막 그렇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서서 들은 얘기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사회자가 손상대 씨였어요. 네네. 참 그분 애국자입니다. 지금 누명 써갖고 지금 감옥 가 계셨는데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신원해 드려야 될 거라 같은 생각이 네. 드는 게 뭐냐면 그 뭐 신가하고 장가하고 둘이 짜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허위로 해갖고 지금 감옥에 지금 3년형을 받은 건데요. 제가 그 현장에 들었을 적에 분명히 송상대 씨는 우리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중하십시오. 자중하시라고 지금 헌재로 갈 수 없다고 네, 갇힌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네네. 그런데 그때 장가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그 헌재로 돌격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마이크를 딱 집어던지고 네. 가자 그래서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해갖고 이제 그 버스와 버스 사이를 갖다 막 밀고 가는 거였어요. 네네네. 저도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를 밀고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밀고 가는데 벌써 버스 위로 막 우리 애국자들이 너무 광분하니까 막 뛰어 올라가고 네네. 거기 또 뭐 기자들이 막 찍고 그러는데 올라가니까 막 갖다 떠밀고 거기 경찰들이 그 경찰을 제가 이제 그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 전날 제가 이제 박사모 밴드의 이제 밴드장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밤에 잠도 안 자고 잡발들하고 싸우느라고 근데 어디 가서 뭘 보니까 그 하루 전날 전라도 광주에서 전남 광주에서 저 17중대가 서울에 이번에 그를 지원을 온다고 이렇게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복사를 해가지고 각 밴드마다 올리면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는 내일 우리 대통령님 기각되는 걸 보러 가는 건데 왜 서울에는 경찰이 없어서 전라도 경찰이 17중대가 지원을 오는가.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아주 유서를 쓰고 갔어요, 그날 집에다가.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우린 우리 대통령을 지키러 가는 거니까 단단히 준비하시고 유서를 쓰고 나와라. 저는 그렇게 했고요. 혹시 3월 잠깐만요. 9일. 3월 10일 날 오셨어요? 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아, 네. 예. 3월 10일. 저도 참여 예, 못했어요. 예. 내가 유일한 증인이니까. 네. 저도 예. 3월 10일 날 예. 갔었습니다. 아, 갔었는데 오셨죠. 예. 네네. 앞부분에는 제가 못 갔었고 그 앞에 뒤에서도 그 상황을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가 와서 보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네, 네. 이 전남차가 착착착착 들어오더라고요. 전라도 차 보내주십니까? 예. 전남차가.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사진이 날아가서 찾아보면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전남차가 그 버스가 딱딱 경찰차가 들어오는데 문이 쫙 열리는데 제가 보니까 이만큼 대죽창, 네, 대죽창이 있고 또 이만큼의 쇠파이프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문을 싹 닫더라고요. 근데 경찰을 이렇게 보니까 경찰이 얼굴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그 혹시 어떤 다른 지방 사람인 거 아닌가요? 글쎄 까마잡잡하고 그래서 그 경찰들은 옷을 딱 입으면 자기 옷을 입으면 이게 아무래도 뽀대가 나잖아요. 네, 딱 뽀대가 나죠. 멋있죠. 근데 네네. 이 옷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자기 옷이 아니고 헐렁하고 너무 엉성한 거예요 경찰이. 아.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붙잡고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네네. 말을 안 하고 막 도망가요. 그래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야, 너 어디서 왔냐고, 너 경찰 맞아. 신분증 내놔봐. 근데 막 도망가더라고요. 입 네. 딱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위에서 온 모양이죠? 예, 그랬나 위가 봐요. 우리가 어딘지- 전혀 알지 어딘지 못한 모르겠지만. 사실이죠. 아, 그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네네네. 제가 같이 간 언니한테 언니 저것 좀 봐. 어저께 내가 신문에 온 거 올렸어요. 카페에다 올렸는데 오늘 저 전남 경찰이 온 거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는 이제 겁이 나니까 야, 우리 뒤쪽에 좀 가 있자 이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뒤에 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컴퓨터를 보더니 갑자기
그 우리 대통령님 남동생 회사의 주식이 갑자기 뛰었다. 어? 네, 뭐 네. 이렇게가 오늘 기각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우리 막 기뻐갖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통목소리가 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정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예. 예. 그것은 저기 뭘 지킬 의지가 없어서 파면한다 이렇게 내용을 뭐 정신이 없어 딱 하는데 난 그 자리에 앉아 아마 제가 방송에 많이 찍은 게 있을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굴러서 저를 많이 찍어갔어요. 막 울다가 앞에까지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인정 못한다. 난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면서 막 그 앞에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게. 네네. 그런데 그 경찰이 그 대죽창, 내가 아까 봤던 그 대죽창이 그 버스 위에서 그 우리 애국자들이 올라가니까 그 머리를 위해서 막 확 찍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찍고. 잠깐만요. 네. 그 대죽창은 기본적으로 좌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데모할 때는 갖고 간 거 아닙니까? 아, 저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찰이 예. 대죽창을 가지고 나온다? 그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대죽창을 찍어 사람들이 여기 피를 철철 흘리기 때문에 쫓아갔어요. 가서 버스 위를 쳐다보고 왜 우리 애국자들 이렇게 때리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때리냐, 그러다 저도 여기를 맞아갖고 여기 이제 저는 살짝 비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피떡이 져갖고 여기가 좀 이렇게 흘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뭐 앞으로 가서 안 되겠다, 헌재를 가야 되겠다, 내 인연을 때려 죽이든지 어떻게 여기가 공산국가냐. 8대 0이라니 네. 너무 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제 가는데 경찰이 너무 애워싸서 막아놔갖고 뭐 밟히고 아사해서 죽은 분도 계셔요. 밟혀갖고 네. 네. 그래가지고 경찰도 깔리고 우리 애국자도 깔리고 막 깔리는데 거기서 막 아비규환이고 사람은 피를 여기 맞아갖고 터져서 철철철 피가 흐르는데 119를 부르는데도 경찰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예. 우리가 현재 애국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과연 뭘까? 사실 그 애국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것과 또 그날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사실 말해서 저는 이제 애국 시민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예, 그러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날 이제 사건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네네.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애국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 어떤 그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네. 나름대로 집회에서 그 헌재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복에 대한 불만성 그 표출인데 네네. 보니까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그 시민들을 갖다가 억누르더라고요. 그러면 방패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방패가 뭐 방패를 맞아서 어? 갈비가 나갔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숨이 뭐 막혀서 그냥 아사대. 반질사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엉키다 보니까 막 깔려서 밑에서 짓밟힌 분도 있는데 오늘 방금 그 대륙창에 대한 거는 전혀 유튜브에 나타난 적이 없어서 네. 지금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폭력 과잉 폭력 네, 경찰이지 네,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네. 죽창으로 사람을 찔를 정도로 네. 이게 무슨 네. 버스에 폭력성이냐. 올라갔다는 이유로 막 이건 떠밀어서 죽은 사람. 지금까지의 금시초문으로 어떤 처음 네네. 듣는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 어떤 그 시위의 양상들은 네. 시위를 하는 사람이 중창 가지고 나오고 그거를 막는 사람이 방패를 가지고 물대포 갖고 오는데 지금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반대될 수 있나요? 민주경찰이 아니죠. 실제 그렇게 어느 나라에 시위를 막는 사람들이 중창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그래서 납득이 안 그날 갑니다. 그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이 여러 명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네.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막 여기 다준 줄을 몰랐어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하다가 경찰 그 방패로 또 갈비가 맞아서 부어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밀고 밀려서 꽉 이제 아사대 앞에 사람이 하나 또 아사대에서 돌아가셨는데 연세번식 있으신 분이 경찰들어 내가 너무 아파서 경찰들어 야 여기 좀 열어. 나 헌재 안 갈게. 난 너무 아프니까 나 집에 갈 테니까 헌재 안 갈 테니까 지금 이금 좀 열어라. 안 여는 거예요. 막
열 수가 없는 게 거기도 막 깔려가지고 사람이 몇 겹으로 깔려서 맨 밑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 맞습니다. 그렇게 깔렸고 제가 신발이 벗겨졌는데 신발을 이게 주스로 이게 만약에 숙이면 그냥 깔려 죽는 거예요. 그 네, 상황이. 네, 네. 그래서 한쪽 신발을 벗고 또 한쪽 신발을 벗고 맨발로 경찰들어 열어라. 나 안 간다. 나 집에 간다. 나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 뒤에 두 분하고 세 분하고 겨우겨우 그 경찰을 비끼고 넘어서고 넘었고 해가지고 맨발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주 개미 새끼리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그 인사동까지 싹잖아요. 이 경찰들이 차로 막았어요. 3월 10일 날 네. 우리 애국지사님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고 또 희생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말한 것들은 위에 그게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양상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날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그 스피커를 떨어뜨린 것도 계획적으로 아. 그건 충분히 자기네가 방어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떨어져서 돌아가셨고 또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찰 4명이서 한 사람을 떠밀었어요. 차에서. 아. 그래가지고 밑에 내리 꼽았는데 그 밑에 매트도 없었잖아요. 네네. 맨 땅에 그래서 이 목이 해서 돌아가셨고요. 한 분이. 또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이제 그 막창이 났어요. 저같이 그 정통으로 맞았어요. 이 죽창에. 대죽창에. 예, 이 대나무 맞는데 만든 창에. 느낌에 이 죽창에 보니까 죽창이 대나무로만 된 게 아니고 아. 대나무 안에 금속이 있더라고요. 새가. 아. 새붙이 같은 게 있어갖고 푹 찍으면 그냥 막장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일부러 죽으라고 그렇게 한 그렇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 여기서 짚어갈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법에는 시위하는 사람도 보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없어진 거죠. 대한민국의 법에는 분명히 시위자들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고 그 집회 시위한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해 주는 것이 경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집회 시위하는 사람을 죽창으로 찔러서 죽인다는 겁니까? 이건 사실 너무나 엄청나고 가슴이 떨립니다, 사실은.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방송도 안 내보냈고 동영상 올라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 일일이 지우고 제가 알기로는 사진부터 해서 싹 다 지우고 아마도 그날 제가 볼 때 기자들이 많이 찍었어요. 외신들도 많이 찍었고 네, 네.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그걸 밖에다 내놓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쫓아다니면서 지우고 그거 제가 동영상을 우리 지인들한테 몇 사람한테 보내주고 했는데 그걸 동영상에 올렸다고요. 300만 원씩 벌금을 냈어요. 아. 그 동영상 왜 300만 원 벌금 내려냐 했더니 경찰의 얼굴이 노출됐다. 초상권. 예. 초상권이 문제입니까? 사람을 그러면 죽여놓고? 그 경찰은 반드시 신분을 내놓고 자기를 증명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을 그때 제가 너무 뭘 느꼈냐면 아, 이 나라는 이제 법이 무너졌고 이제 법이 없구나. 혹시 정말로. 경찰을 사진 찍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걸 또 그런 이유로 벌금을 물리는 거 보니까, 응? 그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만나서 경찰 신분을 물어보거나 응. 사진 찍으면 다 벌금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상식으로서는 경찰이 그 공권력을 진행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경찰서냐 또 어떤 이유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한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놓고도 경찰청장이 그렇게 우리 애국민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물대포 어쩌고 하고 백남기는 영웅 만들어놓고 그거는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아. 예, 그런 분들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놓고 응? 은폐하고 그저 방송에 안 내보내고 그냥 잘라먹고 이런 식으로 숨기는데 진실은 꼭 밝혀집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야만이 멀리 갑니다. 맞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감추어진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진실 공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경찰이 그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날 그 죽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또 경찰들이 죽창을 가지고 시위하는 사람을 찔러서 죽겠다는 사실은 오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 애국민들이 그날 많이 다쳤습니다. 많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너무 많았고, 또 제가 의문스러웠던 게 한 가지가 네. 그때 의식을 잃어서 막 실려간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들이 그 119한테 제가 어느 병원으로 데리고 가냐가 대답도 안 하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 네. 그때 제가 기억에 김주민 열사가 병원에 코마 상태로 있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 7, 8명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원 파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어느 병원으로 데려갔는지, 회복이 됐는지, 죽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뭐 무연고자를 처리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쳐가지고 그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픈 건 자기가 저처럼 이렇게 취조해서 사실 지금 우리 애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증인이 만약 이 방송이 나간다면 나도 그때 그랬노라고 많이들 오셔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느낀 체험을 했던 건데, 그땐 저는 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발자국만 딱 뛰면 이제 얘가 죽는 거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분들은, 그리고 또 정말 절통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막 항의를 할 때 그때 돌아가셨던 김한식 열사나 이정남 열사나 또 김주빈 열사나 또 저기 김혜수 열사는 다들 나이들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네네. 연세가 예. 많은 분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싹 빠지더라고요, 뒤에서. 네. 충동질만 해놓고. 그러니까 70대 먹는 우리 노인네들이 앞장을 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막 버스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떨구고 막 그 버스 위에서 죽창을 찍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제재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제가 보는 거기는 완전히 살기가 있었고, 내가 눈을 의심했어요. 야,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가? 응? 그 정도로. 충분히 경찰들이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도 제어가 충분히 가능했는 거 할 수 있었죠.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분명히 버스가 4대나 뭐 줄줄이 겹을 싸서 했다면 충분히 제어도 가능했을 것이고, 다른 쪽 유도도 가능했을 것이고, 굳이 흉창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더 과열이 됐었어요. 제가 볼 때 네, 그냥 마감해놓기만 했어도 못 넘어가면 거기서 울고 떼굴떼굴 뒹굴고 그냥 다음 날이 또 집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집회 때문이라도 그냥 갔을 건데, 죽창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우리 애국자들이 더 그때는 이제 미치는 거였어요. 그 피를 보는데. 네.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막창이 난 그 애국자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아. 네. 아스팔트에. 응? 피가 고여갖고 쫙 시냇물 흘러가지고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가서 태극기로 이렇게 덮어주는데, 네, 그 네. 의식을 잃어가는 그 시선과 저거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분하고 서로 교감이 되던가요? 그럼요. 그래서 네. 내가 절대로 당신의 희생을 내가 헛되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킬 거니까 편안히 가시라고 그렇게 제가 하고 덮어드리고, 그래서 제가 밥하던 아줌마였는데 그 3월 10일 일인 그 3월 1일 3.10 항쟁을 겪고 나서부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아스팔트에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네. 태극기를 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치주의. 좌파들도 이 법치주의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고 한다고 생각했다는데, 왜 그렇게 법을 안 지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네.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여지껏 보면은 좌파들은 늘 거짓말을 해왔죠. 네. 네. 그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이회창 씨 네,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아들들 병역 그 네, 네, 기피 네. 문제를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선거는 다 끝났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네. 김대엽 사건. 예, 서른 김대엽이가 그 거짓말을 해서 네.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했는데 네. 네.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돌려야 되는데 네. 그게 그냥 진행이 됐죠.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광우병, 네. 네. 광우병도 거짓말을 쳐서 또 이득을 얻었죠. 이명박이가 눈물 질질
네, 흘리도록 만들었죠. 네, 네. 대통령의 체면을 땅에 버리게 자기 스스로 버린 네. 비겁하고 아주 허약한 모습의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무릎을 꿇었죠.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에 굴복한 사람이고 네, 네. 그 태블릿 손석희의 태블릿 PC도 거짓말이었죠. 네, 네. 거짓말에 의해서 그 거짓말을 만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좌파들이 만들었고 또 이명박 계열이 만들었죠. 오로지 거짓말에 네, 네. 저항하셨고 진실을 추구하셨던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 한 분뿐이셨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거짓말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수호하시기 때문에 병보석으로 나가라 네. 해도 아니다. 네, 그것은 네. 거짓과의 타협이기 때문에 네, 네.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시겠다라고 네. 하신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유일하게 거짓말과 싸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그 태극기 집회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벌구. 예. 예, 벌구란 단어, 거짓말 단어. 예. 다시 말해서 그 반대적으로 진실, 그 다음에 공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 태극기 집회 싸움을 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님을 반드시 석방시키고 네, 네,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만들 때 네, 네, 저희가 만약에 이 그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성공하고 저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네, 네, 자유 대한민국을 새로이 만들고 헌법을 만들 때 네, 헌법 제1조 1항에 네, 거짓말한 자들은 네,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자는 면책시효 없이 네, 네. 그 죄를 묻는다. 오케이.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병자호란 때도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그 화를 당한 거거든요. 네, 네, 임진왜란 때도 일본의 그 사신으로 갔던 김성일이가 네, 일본은 침략할 의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네. 그 당시 인구 1000만 명에 200만 명이 죽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거짓말을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 때 네, 네. 참화를 꼭 겪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반드시 헌법에 네, 제1조 1항에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자는 네, 씨를 말린다. 이런 거를 예, 예. 반드시 넣어야 네, 네. 대한민국의 예, 우리나라의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문화 속에서 아니면 말고라는 예. 그런 그 잘못된 문화, 예, 그다음에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 예,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예,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안 합니다. 예, 적어도 거짓말했다면 실수를 할 수 있다 생각해도 바로 전화해서 미안하다, 모르고 실수로 거짓말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이 사라지는 날 예,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좌파들도 거짓말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파들의 거짓말. 바늘 도둑이 이제 소도둑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모든 거가 진실이 없는 가운데 그 거짓으로 이루어진 이 정국은요. 네네. 정권은 분명히 무너지게끔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는 남을 아프게 한 그 정권 찬탈이기 때문에 불법 탄핵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에 준해서 이 불법 찬탈한 이 네. 정권은 분명히 붕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게 확실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우스운 생각이지만, 정의와 진실을 사랑하는 것은 우파들의 것이 아니다. 좌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라가고 한다면 그 좌파도 망해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 역사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좌파가 진정한 그들의 좌파 정권을 만들고 그들을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바로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좌파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에는
벌구 같은 거짓말하는 좌파가 정말 좌파인 줄 잘못된 좌파로 교육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데. 거짓말을 한번 해놓으면은 네네.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교회의 말로 화인을 맞았다 그러는데 네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네. 당연한 거라고 하고 뭐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들은 법을 안 지켜도 괜찮고 너희들은 지켜라는 식이고 그리고 이 종북자파들은 제가 요즘 이렇게 1년 동안 겪어보니까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전혀 다른 종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NA가 뭔가 잘못된 예, 그렇죠. 사람들, 예. DNA가 다른 사람들,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안 않는 안 사람들이 넘어가죠. 좌파다. 그렇죠. 뭐 그들에게 북한으로 보내는 거 어떻습니까? 싹 쓸어버려야 돼요. 빗자락으로 싹 쓸어서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죠? 북한이 그 아닙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곳이 북한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교육받았을까요? 그렇죠. 뿌리는 원뿌리는 가지고 따라가 네. 보면 그거고.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레짐 체인지를 계획하신 거고.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하늘 아래 같이 핵을 이고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또 북한에 저는 참 그 말이 감동적인 게 북한 동포들한테 어떤 대통령이 응?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셔라. 넘어와라. 응? 행복하게 당신도 살 자격이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이 다 존엄이다. 예. 네, 네, 네. 얼마나 그런데 저 북한의 존엄 저 똥돼지 한 마리밖에 없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이 다 존엄이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런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분이 바로 박근혜 예, 대통령이십니다. 맞습니다. 예.